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의 경쟁은 솔직히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또래 친구들이 하는 거라면 꼭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물론 경쟁을 하면서 성장도 한다지만 과도한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죠. 제 인생에도 절 경쟁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임을 쭉 갖고 계셨어요. 친한 동네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든 것인데 그중 한 가족이 바로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생의 부모님이셨죠. 나중에 듣기로는 그 동창생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은 고등학교까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까지 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도 자주 두 사람을 비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같은 나이였던 저와 동창생도 그런 비교를 많이 당했었죠. 저희 집에서는 그쪽 집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유독 그쪽 집안에서는 저희 집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모임을 다녀온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 동창생에 대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은미야, 너 혹시 주연이랑 친하니? 이번에 모임 갔다 왔다가 너랑 같이 주말에 놀러 간다고 하던데 주말에 주연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었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어디 갔다 오자고 했었잖아. 모르고 약속 잡은 거야? 주연이한테 얼른 전화해서 주말에는 같이 못 논다고 해. 가족 모임이라서 같이 못 논다고 다음 주에 놀자고 그러렴. 무슨 소리야? 나 주연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걔가 주말에 나랑 놀기로 했대? 나 걔랑 친하지도 않아. 엄마도 알잖아. 내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보낸데? 무슨 갑자기 만나서 논다는 거야. 걔네 부모님이 나랑 놀기로 했다셔? 아닌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다른데 무슨. 그렇지?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 저저번 주인가? 주연이가 너랑 놀다가 무슨 자정이 다 돼서 집에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우리 주말에 할머니 댁 갔다 왔었잖아. 근데 너랑 놀다가 늦게 와서 자기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주말마다 노는 거 너 아닌 거지? 왜 너랑 논다고 말했나 몰라? 주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해야 하나? 다음에 또 그런 소리 나오면 엄마가 말해. 나랑 노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둘이 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면서 한번 말해봐. 걔는 왜 내 이름 팔아서 밖에서 노는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하기라도 하면 몰라. 이름만 알고 같이 논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뒤로도 동창생은 또다시 제 이름을 언급했고 엄마는 그 집에 저와 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나 보더라고요. 중학교 3년 내내 저와 말도 안 했던 그 동창생은 그때 딱 한 번 연락이 왔죠. 그래도 친구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는 절 차단시켜 뭐라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황당한 일로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동창생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 동창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부모님도 모임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씩 동창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전해 듣기론 휴학도 중간에 여러 번 했었고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면서 졸업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 인사 담당자님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팀장님, 혹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지인분 면접 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잘 몰랐는데 팀장님이 혹시 저한테 말씀을 못 해주신 건가 싶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지인 추천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그거 모르시고 그냥 원서 접수하라고 하신 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중학교 동창분 중에 이주연 씨라고 있으시죠? 저번에 면접 볼 때 팀장님 얘기하던데. 네? 이주연이요? 아, 저랑 중학교 동창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 면접 봤어요? 그건 몰랐네.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여기 다니고 있는 거 모를 텐데. 어디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인 추천은 또 뭐예요? 아, 그냥 뭐 낙하산 같은 거죠. 아, 농담이고 직원들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분 계시면 가끔씩 면접 보고 채용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면접 오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팀장님 얘기하시던데요?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하시던데. 본인은 뭐 다른 회사 가고 싶었는데 팀장님이 적극 추천해줘서 지원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 걔랑 별로 안 친해요. 졸업하고서는 연락 한 번도, 한 번은 했는데 어쨌든 연락처도 모르고 오며 가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면접도 봤어요? 채용까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팀장님이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길래 팀장님이 괜찮은 지인분 여기 지원하라고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결제까지 올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팀장님 엄청 좋게 보는 거 아시잖아요. 팀장님이 추천한 인물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펙 다 안 보고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보고는 할게요. 동창생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입사 지원을 했고 평소에 자유롭게 채용을 하던 회사에서는 제가 추천을 한 줄 알고 바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큰 회사도 아닌데 굳이 왜 여길 지원했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면접 얘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는 깔깔 웃으면서 왜 그런 거 같냐며 말을 해주었죠.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걔는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니? 안 그래도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도 너랑 엄청 친하다면서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가 해명하느라 바빴잖아. 너 고등학교 때 누가 너 예쁘다고 우리 학교에 소문 났었다고 했잖아. 그때 걔가 너랑 엄청 친하다고 말하고 다녀서 애들 다 걔한테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그때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어릴 때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내 이름 팔고 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인사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고민했다니까. 아니 걔는 해외도 다녀오고 스펙도 좋을 텐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걔도 알고 보니까 해외 나가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 어쨌든 학점도 엉망해. 다른 스펙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러다가 너 소식 듣게 되고 팀장 달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들려서 그런가?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면접 보면서 네 얘기할 생각을 다 했대? 하긴 걔는 항상 너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해 하더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는 계속 하는 거 알고 있지? 걔가 와서는 자꾸 네 소식 묻는데 난감하다니까. 저와는 어떠한 교류도 없이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 알아본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했어요. 동창과는 어떠한 교류가 없었지만 부모님 모임은 계속 됐었죠.
한 번은 엄마가 계속 저에게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갑자기 무슨 소개야. 그리고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고 일도 바빠. 그냥 소개 안 받는다고 해. 저번부터 누가 자꾸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냥 못한다고 딸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 누구길래 자꾸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아빠도 절대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너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엄청 딱인 사람이 있다면서 나중에 더 늦으면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꼭 만나봐야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 번 거절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벌써 몇 개월이야. 6개월 동안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 나도 듣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서.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용복 아저씨가 그러셔? 에이, 그냥 남자친구 있어서 안 된다고 해, 그럼. 용복 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진짜 시간도 없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중간에서 잘 거절해줘. 용복 아저씨가 아니고, 주연이네 엄마가 너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말하잖아. 내가 너 남자친구 있다고도 했는데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남자친구 없다고 꼭 만나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회사도 10년 동안 다니고 성실하고 지역도 가깝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네가 좀 생각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볼게. 엄마가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해 나가보니 가관이었어요. 사실 외모를 그다지 따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키도 저보다 한참이나 작았고 심지어 나이도 15살이나 많아서 50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도 맞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맞지 않아 밥만 먹고 헤어졌고 그 뒤로 애프터도 모두 거절했어요.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아, 엄마,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 여자가 필요하대. 거기다가 아이는 넷을 낳아야 하는데 솔직히 내 나이도 너무 많은데 하도 주변에서 만나보라고 성하여서 억지로 나왔다더라. 어이가 없어서. 집은 반반으로 각자 나눠서 해와야 하고 그런데 시댁에 예단은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고 연봉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 자기랑 비슷하게 모아서 그런가 나보고 마음에 든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아니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야? 아니 주연이 엄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다더니 너보다 나이도 그렇게나 많고 거기다가 합갈 여자를 찾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라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주연이랑 연결해 주라고 말도 했었거든. 근데 주연이보다는 우리 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소개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잘 안 됐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긴 전달하지 마. 내가 그 남자한테는 얘기를 했어. 나랑 생각이 달라서 더 만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안 됐다고만 얘기해. 아니 주연이 엄마는 왜 그런 사람이랑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겠다고 한 게 잘못이었어. 어쩐지 갑자기 내 딸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만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해서 소개받아라 난리통이길래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소개를 해주나 했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딸아. 결국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 모임도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죠. 들어보니 동창은 우리 회사가 떨어지고 다단계처럼 보이는 회사에 다니는 듯 했고 그 부모님들도 동창 일을 걷어주는 듯
모임에 계속 물건을 강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모임이 파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동창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대학 동기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안 그래도 너랑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너 이주연이라고 알아? 우연히 동호회에서 알게 됐는데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왔다면서 그래서 친해졌거든? 너랑 엄청 친하다고 하던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물건 팔던데 너 알고 있었어? 나한테 이것저것 물건 파려고 하길래 그냥 손절했거든. 너는 모르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주연? 나랑 중학교 동창 이주연 말하는 거야? 걔는 또 왜 그러는 거야? 나랑 걔 한 번도 친한 적 없었어. 중학교 때도 잘 몰랐고 고등학교는 심지어 다른 학교 나와서 친할 일도 없었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랑 친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 듣기로는 너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 소개해준 것도 너라고 하면서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 물건 괜찮은 건가 싶어서 몇 개 샀는데 써보니까 영 별로더라고. 좀 끼름칙해서 네 이름 팔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락해봤어. 연락하길 진짜 잘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니까 너도 조심해. 지나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무대응이 방법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자꾸만 저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창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왜 자꾸 저에 대해서 묻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물어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 동창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주변에 물어서 네 연락처 알게 됐어.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대학 동기랑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너랑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랑 친했었다고 하길래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내 소식도 물어본다고 하고 혹시 나랑 연락하려고 그런 건가 싶어서 내가 먼저 연락해봤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왜 널 궁금해해? 나 한 번도 너 궁금해한 적 없는데? 뭔가 잘못 알았겠지. 너야말로 남한테 내 전화번호 묻고 다니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혹시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준 남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던데? 네가 그냥 안 만나겠다고 했다며.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같던데 왜 안 만난다는 건데? 그건 그냥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아무튼 네가 내 소식 묻고 다닌다고 하길래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너랑 나랑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 나도 간간히 네 소식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은가 했는데 너랑 내가? 너랑 나랑 언제 친했었다고? 갑자기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그냥 너랑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겹쳐서 할 말 없을 때 얘기 잠깐 꺼낸 것뿐이지. 난 너 궁금해하지 않아. 누가 자꾸 내가 물어본다 어쩐다면서 말 만드는 모양인데? 네 친구나 관리 잘해. 나는 너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 없으니까. 동창의 반응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 뒤로 다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묻지 않는 듯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친척들만 모시고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소식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 절친들도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따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아니었으니 더욱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결혼 소식은 동창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고 필요한 때 친구랑 나눈 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 이주연이랑 그 후로 연락 안 해봤지? 걔는 왜 이렇게 네 생활에 관심이 많다니?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리니까 어디서 결혼하냐? 왜 비공개로 하는 거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시댁은 뭐 하냐? 꼴찌꼴찌 어찌나 캐묻던지. 네 남편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길래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알려줬어. 또 괜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또 이주연이야? 걔는 왜 이렇게 내 소식을 궁금해한대? 엄마네 모임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던데 잘 살고 있긴 한다니? 엄마네 모임 끊기고 나서는 거의 소식을 알 길이 없긴 했는데 내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대?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그때 우리 결혼 축하 자리 만들었을 때 SNS에 올린 거 봤나 보더라고. 누구 결혼하냐고 물어봐서 너 결혼할 거라고 했었거든. 그랬더니 왜 자기는 초대를 안 하냐면서 난리 부르쓰길래 내가 그때 너랑 했던 통화 말했거든. 그러니까 또 별말은 안 하더라? 진짜 나도 의문이다. 왜 그렇게 너한테 집착하는지. 너랑 그냥 같은 중학교 나왔을 뿐인데 말이야. 제 결혼식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저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동창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소식을 궁금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 전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이 바빠 결정한 일이었죠. SNS를 하게 되면서 소소하게 일상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 저격 글인 것 같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글 봤어? 와, 이주연 진짜 대단하다. 네가 올린 글 정반대로 올렸잖아. 너 저번에 자꾸 네 SNS 걔 들어오는 거 같다고 말했었지? 진짜 사실인가 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가 적은 글을 반대로만 적어서 올렸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는 하다하다 네가 전업주부 하는 것도 부러운가 보다 정말. 결혼도 안 한 애가 왜 그런 글을 쓴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네. 내가 아이들 오로지 내 손으로 돌볼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올리니까 걔가 뭐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올린 거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애가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랬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뿐이라고. 근데 보면 궁금한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 뭐.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얘 좀 이상하게 올린 거 맞는 거 같지? SNS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전 바로 SNS 친구 공개로 바꿔버렸어요. 우연히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더 이상 그 동창과 연결되고 싶지도 않았죠. 몇 달 후 갑자기 그 동창은 저에게 SNS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직접 친구 신청을 하니 웬일인가 싶어서 바로 수락을 했어요. 수락해보니 그 동창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저와 같은 예식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홀 같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가장 비싼 라인으로 입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너무 기가 막혀
전 그 동창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정말 몇 년 동안 너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서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내 소식 자꾸 물어보고 거기다가 웨딩샵이나 홀도 나랑 같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 이유가 있는 거야? 나한테 기분 나빴던 게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어.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네가 하도 아니라고 해서 못 물어봤거든. 너 무슨 도끼병 있니? 네가 잘나서 내가 널 쫓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내가 말했잖아. 그냥 겹치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할 말 없을 때 네 얘기 그냥 좀 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웨딩홀이며 웨딩드레스 샵이 얼마나 많은데 너랑 똑같으니까 이상하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니? 거기가 제일 고급스럽고 잘하는 곳이니까 선택한 거야.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적힌 글들은 뭔데? 수준 맞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둥, 배 아파 죽겠지라는 둥, 나 들으라고 적은 글 아니야? 몇 년 전에 결혼했고 거기서 낮은 라인으로 계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결혼식을 한 건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 바빠서 이런 거 못 갖추었겠다고 한 거 그거 나보고 한 소리 아니야? 거기서 결혼한 친구가 너뿐인 줄 아니? 그리고 나 너 거기서 결혼한 줄도 몰랐어. 아참, 너 얼마나 결혼하는 거 숨기고 싶었으면 동창들한테는 아무도 소식 안 전하고 비밀 결혼했니? 뭐 어디 팔려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너 걱정돼서 주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애들 어디 맡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니? 보니까 아등바등 애 보는 것 같던데 너도 그니까 남자 잘 만났어야지. 아 그리고 우리 중학교 동창회 할 건데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할 거거든? 네 남편도 이참에 소개해주는 건 어떠니? 기다리고 있을게. 발뺌하는 동창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침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는데 친구는 왜 그 동창이 유독 나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이주영 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 남자애 알지? 왜? 너 고등학교 가서도 사귀자고 엄청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 이주연이 그 남자애 엄청 좋아했었대. 고등학교도 그래서 걔랑 같은 곳 같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남자애가 너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이주연이 엄청 싫어했다더라고. 웃기지? 근데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희 부모님이랑 이주연네 부모님도 잘 아시잖아. 아마 엄청 비교하고 그러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게 2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거야.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중학교에 이름만 알고 있었던 애였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부모님이랑도 더 이상 안 만나신다고 하더라고. 그럴만도 하지. 아버님도 주연이 아버지랑 동창이었잖아.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너랑 주연이도 동창이고 아무래도 비교가 됐겠지 뭐. 아무튼 내가 너 남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길래 그냥 대충 말해줬거든? 근데 걔가 엄청 좋아하던데? 자기 남편은 스펙 짱짱하고 좋다면서. 이걸 또 뭔 소리 할진 모르겠네. 동창회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안 할는지. 수십 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동창은 직접 부부 동반 동창회를 연다고 했죠. 이때는 저에게도 직접 연락을 해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길래 저러나 싶어 전 이번 동창회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된 동창 모임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그때 그 동창이 자기 남편을 소개했어요. 애들아, 여기 우리 남편. 오늘 진짜 바쁜데 그래도 내 친구들한테 인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왔어. 우리 남편 검사야.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 잠깐 자리만 하고 갈 거야. 다들 인사해. 아, 은미 너도 왔네? 난 너 여기 얼굴도 못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남편도 같이 왔니? 보니까 그냥 혼자 온 것 같은데. 왜? 같이 오지 그랬어. 아, 좀 늦을 것 같대. 어쨌든 결혼 축하한다. 웬일로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동창회 꼭 참석하라고까지 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긴 하네. 그나저나 네 남편 검사라고? 어디? 어디 검사인데? 너한테 말하면 알기나 하니? 왜? 검사백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 은미 자존심 다 버렸구나? 하긴 네가 중학교 때나 잘났지. 지금은 뭐 그냥 가정주부니까. 그래도 동창 이름 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은미 너는 부모님끼리도 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우리 남편이 좀 바쁘긴 한데 내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뭐 그런 힘 필요한 게 아니라 검사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리고 너 왜 자꾸 나 그렇게 무시하니? 여기 자리도 나 이렇게 무시하려고 만든 거야? 굳이 남편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건데? 네가 무시할 게 있어야 무시를 하지. 너는 어차피 나랑 급이 안 맞잖아. 2년 서방 월급 200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그 나이 먹고 진짜 200도 못 버는 건 아니지? 이혼이라도 준비하려고? 근데 검사는 그런 거 안 보고 변호사 찾아가야지. 남편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국선 변호사 알아봐 달라고 할 테니까 돈도 없을 텐데 국선으로 찾아봐. 그때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오자 동창 전체가 제 남편에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죠. 거기다가 그년 남편 놈마저 넙적 엎드려 인사를 했어요. 동창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는데 동창 남편의 태도에 난리가 난 건 동창뿐이었어요. 왜 그래 여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당당해도 돼. 여기 남편 뭐 별거 없어. 어디 뭐 사무실 다닌다던데.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 동창이라고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때 말했지? 나 개무시하는 애가 쟤야. 우리 결혼할 때 뭐 자기 따라하느니 어쨌다느니 했다는 애. 남편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이 그렇게 먹어서 일진놀이 하고 싶어?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여기 동창회 참석한다길래 가면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동창회까지 신경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최 검사님,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원래 동창회까지 다 참석하는 건 아닌데 여기 이쪽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와이프가 부부 동반이라고 하길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와이프를 좀 괴롭히는 동창이 있다더라고요. 가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온 건데 혹시 최 검사님 와이프 분인가요? 사실 남편의 할아버지는 지청장이셨고 시부 역시 검사장을 하셨던
검사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결혼식도 소소하게 했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창 남편이야 남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지만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동창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면서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동창에게 별거 선언을 했다고 해요. 동창은 자기 부모님 귀에까지 동창이 사건이 들어가서 친정에도 못 가고 있다며 저에게 한 번만 좀 해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 연락이 왔었죠. 내가 진짜 미안해. 솔직히 어릴 적부터 너랑 비교당하는 게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거 같다는 소식 듣고서는 널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 한 번도 너랑 제대로 얘기 안 해봤는데 난 속으로 너 질투하고 시기했어. 중학교 때도 나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도 널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널 칭찬하니까 그냥 네가 싫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게 얼마나 지난 얘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릴 때야 어려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어른이야. 어린애들이 아니라고. 애초에 네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너 그 자리도 나 무시하려고 만든 거잖아.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듣기로는 네 남편 직장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친구들도 네 남편에 대해서 말도 안 해주고 모른다고만 하니까 그냥 변변치 않아 그런 거구나 싶어서 이번만큼은 내가 너보다 잘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해명해주면 안 될까? 그냥 친구끼리 장난한 거라고. 장난? 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내가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 너는 끝까지 너만 아는 이기적인 애야. 그렇게 잘난 남편, 부모, 너까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 왜 너보다 못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뒤로 들려온 소식으로는 별거 후에 아마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어요. 중학교 동창들도 그때 사건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질투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에게도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마음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창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답니다. 얼른 그 불쌍한 마음을 풀고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얼마 전 남편 소식을 오랜만에 듣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속 시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네요.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힘들다고 하니 아이들 아빠로서 지금은 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망했던 제가 요즘은 그래도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는 정말 세상에서 깔끔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뒷정리도 누구보다 잘하고 성실해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 제가 알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세상 지저분하고 게으른 사람이더라고요. 딱 한 가지 본인 꾸미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신혼 초에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퉜어요. 자기야, 왜 자꾸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에 뒷정리를 안 하는 거야? 샤워볼을 썼으면 잘 씻어서 말려둬야지. 그냥 쓰고 바닥에 던져두면 어떡해? 그리고 소변을 보다가 튀었으면 물 좀 뿌려주라고 했잖아. 여기저기 다 튀어 있어서 노랗게 변한 거 안 보여? 휴지도 휴지통에 잘 넣어야지. 아니면 씻기 전에 바닥에 떨어진 거 휴지통에 넣어두던지. 물에 젖어서 지금 엉망이잖아. 에이, 어차피 더러워질 거 한 번에 치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자기 어차피 씻을 거 아니야? 씻으면서 좀 치워줘. 당신 씻을 거라고 해서 내가 뒷정리 안 한 거지. 그리고 매번 변기에 물 뿌리는 것도 낭비야.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그냥 한 번에 치우면 좋잖아. 또 나보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할 거 아니야. 나 매번 청소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할게. 아니면 자기가 하던지. 여보,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좀 맞춰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지저분하면 나중에 더 더러워지고 관리도 잘 안 되고 힘들어. 처음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잖아. 한 번에 치워도 묵은 때는 잘 안 지워진다고. 다른 건 몰라도 휴지통에 휴지라도 좀 잘 넣어줘. 이런 거 당신 원래 깔끔하게 잘하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게 결혼하더니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 에이, 이런 거야. 엄마가 다 했지 뭐.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이런 거 잘 신경 못 써. 난 눈에도 안 보이는데 당신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말 안 했으면 난 평생 몰랐을걸?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여자들이 좀 이런 거 잘 발견하고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는 거잖아. 불편하면 당신이 치워. 주변에 물어보니 다른 남편들도 비슷비슷하다고 하길래 남편이 심한 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매번 청소 문제로 다투다 보니 결국에는 불편한 제가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혼 초반에 쌍둥이를 임신해서 전 막달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래도 쌍둥이니까 낳고 나서 들어갈 돈도 배가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막달이 오기도 전에 이미 배가 남산만해졌고 몸은 너무 힘들었어요.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다시 집안일을 할 생각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남편이랑 크게 다퉜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더 움직여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제 몸도 따라주지 않으니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길로 시모에게 쪼르르 다 일러 바쳤고 당연히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하셨죠. 너 우리 아들 집안일 시키려고 결혼한 거니? 쌍둥이 임신했다고 몸 무거워서 집안일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 너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하려고 그러니? 어차피 나중에 너 아이 낳고 나서 일 안 할 거잖아. 그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 벌어와야 하는 건데 미리 좀 네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걸로 굳이 그렇게 싸워야 되겠어? 어머님,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죠. 저는 집에 와서도 아침에 씻고 바닥에 널브러진 빨래들 치워야 되고 거기다가 일찍 퇴근한 남편이 배고프다고 과자며 이것저것 주워 먹은 것들 다 치워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도 하고 정신도 없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 뭐 하는지 아세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밥 먹고 나서도 수저 하나 싱크대에 갖다 놓지도 않고 바로 일어나서 게임하러 가고요. 네가 선택한 남편 어쩌겠어.
그냥 감당하고 살아야지. 그리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그렇게 애를 쪼아대니까 애가 집이 얼마나 답답하겠니?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도 많이 도와주던 아들인데 결혼하고 나서 안 한다는 건 그건 네 책임이다. 나랑 살 때는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와줬는데 네가 잘해야 쟤도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자꾸 애를 잡으니까 그렇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힘든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먹은 거라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보고 자기는 돈도 벌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거냐면서 화내잖아요. 어머님,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지금까지 돈도 벌고 집안일도 했는데요. 원래 여자는 남자들보다 할 일이 많은 거야. 그 대신 네가 일 그만두면 남자가 먹여 살리자니. 그 값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하지 말거라. 원래 너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는 집에서 내내 놀 텐데 그때는 우리 아들이 더 고생하는 거 아니니? 그런 거 생각하면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닐 텐데. 발은 역시나 안으로 굽는다고 시모는 제 잘못이라고 했죠. 너무 서러웠지만 예정일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었어요. 흘러가듯이 상황은 지나갔고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날 전 심한 난산을 겪었어요. 자궁이 열리지 않아 오랜 진통 끝에 수술을 해야만 했죠. 수술을 하고 난 후에도 전 출혈이 잡히지 않아서 대학병원까지 가야 했고 위험한 고비를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서운했던 게 바로 남편과 시모 태도였어요. 병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제 앞에서 시모와 남편은 어찌나 애틋한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죠.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제 드디어 아빠가 됐구나. 아들 어깨가 얼마나 무겁니? 콩알만 하던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잘 커가지고 어엿하게 가정 꾸리고 살고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 아들,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아이 태어났으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알지?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아들. 엄마, 아이 낳고 나니까 엄마가 나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 고마워. 나 이렇게 잘 키워줘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나 키워줬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만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 잘 키울게.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자연분만 했으면 더 좋았을걸. 어떻게 힘을 좀 내가지고 자연분만을 하지 그랬어. 엄마는 딱 그거 하나가 아쉽다. 자연분만 했으면 애들도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잘 클 텐데. 에휴. 얘 태어나면 바로 젖 물리고 해야 좋은데 저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니. 엄마가 그거 하나는 좀 속상하네. 걱정하지 마, 엄마. 오늘만 이렇게 누워있고 내일부터는 좀 일어나도 될 것 같아. 와이프는 편했지 뭐. 아무리 신생아라도 자연분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크게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도 애들 건강하다고 하잖아. 죽을 고비를 넘긴 제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는 시모와 남편을 보며 당장 나가란 말을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감옥이 따로 없었어요.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출산 후유증에 아직 어린아이들까지 돌보려고 하니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었죠. 남편은 아이를 한번 봐준 적 없었고 주말에도 잠만 자거나 놀러 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나 아이 못 보는 거 알잖아. 뭐 얼마나 안 좋은데? 그냥 약 먹고 애 보면 안 되는 거야? 보기에는 그다지 많이 아픈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원래 아이 낳고 나면 엄마들 좀 많이 여기저기 아프긴 한데. 그게 꼭 몸이 아파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뭐 출산 후유증 같은 거? 아이 돌 정도 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약 좀 먹고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나 약 좀 먹고 조금만 쉬게. 당신이 아이들 좀 봐줘. 우유는 먹었으니까 낮잠 잘 때 옆에만 있어주면 돼. 아이들 잘 때 나도 좀 자려고 그래. 혹시라도 깨어나면 그때 옆에서 좀 놀아주고 그러면 안 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오늘 하루만 부탁해. 글쎄 못 본다니까. 그리고 애는 당신이 봐야지. 왜 자꾸 나한테 맡기려고 해? 나도 평일에 힘들게 일했어. 주말에는 좀 쉬자. 당신 아이 잘 때 옆에서 자면 되잖아. 굳이 내가 애 옆에 있어야 돼? 그냥 당신도 옆에서 자면 될걸. 약 먹고 그냥 자. 집안일 나중에 저녁에 애들 자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저녁은 그럼 시켜서 먹자. 당신 피곤하다고 하니까 오늘은 시켜 먹지 뭐. 애들 옆에서 자면 내가 푹 잠을 못 자서 그렇지. 애들 뒤척거리는 소리에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을 푹 자. 그냥 좀 봐줘. 2~3시간만 좀 자면 괜찮아질 것 같아. 요 며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병원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 봐줄 사람도 없었고. 굳이 내가 애를 꼭 봐야 되겠어? 나 애들 못 보는데. 이따가 친구랑 게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일단 당신 저기 방에 가서 자고 애들 잘 때 나 게임할게. 애들 일어나면 부를 테니까 그때는 일어나야 한다. 아이들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애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도 이 지경이었지만 심지어 시모는 시간이 나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봐달라고 해도 찾아오지도 않았던 시모가 애들이 좀 크면서 갑자기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죠. 왜 자는 애 깨우려고 하니? 그냥 자게 둬라. 평일에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겠어. 잠이라도 푹 편하게 자야지. 너 자꾸 이렇게 남편 깨우고 그러면 나중에는 집 불편해서 집에 안 온다고 한다. 너 그렇게 하면 좋겠니? 우리 동네에 애새 때리고 이혼한 여자 있거든? 그 여자도 내내 남편 들들 볶다가 이혼했잖니. 이제는 땡전 한 푼 없이 애까지 다 데리고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어머님,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밖에 나들이라도 한번 같이 나가야죠. 애들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도 없고 우유 한번 제대로 줘본 적 없고 샤워도 한번 시켜본 적 없는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같이 나가서 추억 쌓고 하면 좋죠. 이미 애들 아빠 많이 잤어요. 오전 내내 자고 이제 깨워도 괜찮아요. 점심 먹을 시간도 됐고 어제 밖에 나들이 가기로 약속했어요. 나들이는 무슨? 저 어린애들이 커서 얼마나 기억을 한다고 나들이를 가. 됐어. 배고프면 알아서 일어나겠지. 정 나들이 가고 싶으면 네가 애들 챙겨서 얼른 나가렴. 열심히 일한 남편 밖으로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정 나가고 싶거들랑 너나 나가. 밥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알아서 챙겨줄 테니. 차라리 니들 없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조용하겠어. 시모는 주말에 제가 남편에게 뭐라도 시킬까봐 시간이 되는 날이면 항상 와서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는 방에 들어갈라 치면 왜 깨우냐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전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주말엔 친정으로 갔죠. 그렇게 겨우겨우 애들을 키워 1년이 지났을 때 소소하게 가족들끼리 모여 돌잔치를 하게 됐어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모는 또 펑펑 우셨죠. 양가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애들 볼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생때같이 어린애들 키우려고 우리 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출근하고 이래서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아이고,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태어나가지고 아들이 2배, 아니 3배는 더 고생하고 있네요. 사돈께서 우리 사위를 정말 아끼시나 보네요. 안 그래도 저도 저희 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 낳기도 힘든데 둘이나 그것도 죽을 고비 넘기면서 낳아놓고서는 내내 혼자서 아이 보지 않습니까? 밖에서 능력 있고 훌륭하다는 얘기 듣던 우리 딸이 이제는 자기 자식 키우느라고 그것도 다 내려놓고 고생하며 키우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사실 우리 김서방이 곁에서 도와주면 우리 딸도 편하겠죠. 아이고 사돈, 요즘은 애들이 알아서 다 도와주고 잘 삽니다. 우리가 애들 키울 때랑은 다르죠. 우리야 여자들 혼자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살았다지만 요즘은 남자들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일도 도와줘야 하고 우리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우리 며느리 보세요. 아이 낳고 나서도 고생 한번 안 하니까 살 한 번 안 빠지고 통통한 거. 고생했으면 그만큼 살이 쏙 빠질 텐데 얼마나 행복하면 살도 안 빠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저도 그것 때문에 딸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난산이었으니까 아마 몸이 제대로 회복도 안 됐겠죠. 거기다가 아이를 둘이나 혼자서 보려고 하니 몸이 제대로 돌아오겠어요? 임신하기 전에는 늘씬하고 몸도 탄탄하고 건강했었는데 에휴, 그나저나 사이는 얼굴이 참 좋네요. 아빠가 밖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애들이 아빠 품에는 한 번을 안 가는지 저러니 우리 딸이 힘들죠 뭐. 펑펑 울며 본인 아들이 고생한 것만 늘어놓는 시모를 보면서 저희 엄마는 너무 꼴보기가 싫었는지 바로 앞에서 뭐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기 한 번 죽지 않고 끝까지 아들이 너무 장하고 대견하다면서 펑펑 우셨죠. 시모 말처럼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 살이 빠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가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면서 부종이 심해진 거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절 생각해서 건강즙이나 약을 이것저것 보내오셨는데 시모는 그걸 발견하시고서는 엄청 비웃으셨어요. 야, 너는 이런 것도 챙겨 먹니? 아니 이런 건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노는 애가 이런 것까지 먹을 필요가 뭐가 있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해.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살이 빠지겠니? 먹는 건 삼시세끼 다 먹고 살 빠지길 기다리면 그게 빠지겠어? 먹는 걸 줄이고 운동을 좀 해야지. 그래야 살이 빠지지. 에휴.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건강즙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애들 두고 운동 가기도 그렇고. 아니면 어머님 이렇게 주말에 오실 거면 저 어머님 계실 때 운동하러 나갔다 올게요. 어머님 말처럼 제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아이들 두고 가긴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말마다 좀 봐주세요. 예, 너는 밖에 애들 데리고 나가는 보니? 나가봐라. 가면 유모차 끌고 운동 나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애 맡기고 운동을 해? 애도 보면서 운동하지. 그리고 애를 제대로 봤으면 살이 쭉쭉 빠지다 못해 말라가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애를 둘이나 보는데도 살이 안 빠지니? 참 신기하다 너도. 그만큼 네가 많이 먹는 거야. 저녁에 자꾸 뭐 먹지 말고 굶어. 우리 아들 봐라. 인물도 훤칠하고 서글서글하니? 지금도 밖에 나가면 미혼인 줄 알잖니? 남편은 외관상으로는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출산을 하고 육아를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 남편은 저보다 훨씬 생기 있고 건강했죠. 시모는 항상 저에게 그런 점들을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니 저도 복직을 하게 됐고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복직을 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남편은 그게 또 보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요번에 회사는 참 사람들이 좋은가 봐. 여보 살도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복직했는데 무슨 말들 안 해? 다들 한 소리 할 텐데. 쉬쉬하면서 뒤에서 말하나? 아무리 그래도 당신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니까 뭐라고 한 소리 나올 만도 한데. 그쪽 회사 사람들은 다들 아줌마라서 그런가? 이런 거에는 좀 관대한가 보네. 우리 회사는 다들 미스들이라서 자기 관리 장난 아니거든. 여보, 내가 자기 관리하는 거 보고 싶으면 당신이 애들 좀 봐. 매번 약속 있다, 회식이다, 접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있잖아. 나도 시간 있으면 당신처럼 운동도 가고 자기 관리도 하지. 근데 나한테 시간이 어디 있어? 이제는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그럼 셋 중에 하나라도 좀 할래? 당신만 일할래? 아니면 당신이 애를 볼래? 아니면 집안일을 할래? 뭐 하나라도 하고서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왜 갑자기 급발진이야? 나는 당신 걱정돼서 해주는 소린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엄마들 중에 당신처럼 뚱뚱한 엄마가 어디 있냐? 애들도 나중에 크면 엄마 뚱뚱한 거 엄청 싫어해. 그거 알아? 당신 지금부터 열심히 살 빼야 그나마 애들 학교 갈 때 창피 안 당한다고. 난 당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누가 해준다고. 살을 빼기 힘들면 아니면 꾸미기라도 하던지. 전 더 도끼를 품고 틈날 때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살도 조금씩 빠지게 됐고 남편은 뒤늦게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했지만 이미 상한 마음을 돌리기는 어렵더라고요.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이 점점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월급을 생활비 통장에 제대로 입금하지 않기 시작했죠. 당신, 이번에 월급 왜 이렇게 적어? 이번에 우리 전세 만기인 거 알지? 아이들 방도 따로 해주려고 하면 이사도 가야 한다고 했잖아. 애들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사 가려면 지금부터 바짝 모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월급을 적게 넣는 거야?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적게 넣으면 적게 넣는가 보다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다 밖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 정도만 넣는 거야. 내가 당신처럼 한가하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 나도 밖에서 영업하고 그래야 인센티브 더 받고 하는 거라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월급이 적어졌니 어쩌니?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고작 사무실에서 일하는 주제에. 뭐? 아니, 그럼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영업하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월급 반토막으로 넣어주고 있잖아. 당신 말대로 밖에서 영업하느라 돈을 쓰는 거면 그럼 나한테도 어떻게 쓴다, 어떻게 월급 받고 있다, 그런 거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월급을 제대로 안 넣고 있는데 당연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 진짜. 내가 너처럼 돈 가지고 난리 피우는 사람 처음 본다. 너처럼 와이프가 쪼아대면 남편이 집에서 숨을 쉴 수나 있겠냐? 내가 너 때문에 집에 오기가 답답하고 힘들어. 어떻게 돈돈거리는지 정말. 에휴. 몇 달째 월급이 반토막 난 상태로 입금이 되니 남편의 행적이 너무 수상했어요.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따지니 남편의 말은 더 황당했죠. 사실 나 오랫동안 꿈꾸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당신한테는 미안해. 그렇지만 나 이 사람이랑 꼭 함께하고 싶어.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당신만 괜찮다면 조용히 정리하자. 크게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이 집 당신한테 줄게. 그리고 남은 재산도 당신이 다 가지고 가. 위자료가 필요하다면 소송하지 말고 위자료도 줄 테니까 그냥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자.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사랑 때문에 그냥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뭐? 조용히 헤어지자고? 어떻게 조용히 헤어져? 몇 달 동안 속여놓고서는 거기다가 딴 여자 만나고 다녀놓고서는 어떻게 조용히 헤어지자는 말이 나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한테는 100번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아. 근데 나 정말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당신 솔직히 나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잖아. 돈 때문에 머리 아프기도 했고. 우리 전세금 받고 당신한테 다 줄게. 그리고 나 회사도 퇴직할 거고 이직할 거야. 퇴직금도 나오면 줄 테니까 다른 거 부탁 없고 그저 조용히 도장만 찍자. 뭐?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라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나가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절대 못하니까 당장 그 여자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여자는 괴롭히지 마. 내가 말했잖아. 상처 많은 여자라고. 조용히 정리하자. 이미 너랑 나는 끝났어. 애들한테도 껍데기만 있는 아빠는 필요 없을 거야. 양육비는 일시불로 다 지급할게. 그리고 양육권, 친권 너한테 다 넘겨줄 테니까 당분간은 양가 부모님한테도 조용히 하고 우리끼리 정리하자. 남편은 상간녀와 깊은 사랑에 빠졌다면서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했죠.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 밤낮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남편을 보내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결정을 내렸고 쉽지 않았지만 담담히 정리를 했죠. 남편에게는 모든 재산을 다 받았고 친권 양육권도 모두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에 정신 나간 남편은 앞뒤 상관도 안 하고 저와 관련된 모든 걸 그냥 끊고 싶었는지 애들 양육비까지 모두 계산해 저에게 보내줬어요.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애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조차 없었죠. 다행히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자리는 애초에 크지 않았어서 그런지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조용히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애들은 아픈 데 없고? 혹시나 해서. 그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나가니까 필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무슨 일 없지? 요즘 당신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 애들은 나 안 보고 싶어 해? 아빠가 아빠답지 않았는데 보고 싶어 하겠니? 애초에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서 그다지 불편한 건 없어. 그런데 웬일이야? 애들도 안 보겠다고 하더니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정 불편하면 아빠 바람나서 나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애들 찾는 이유가 뭐야?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우리 집에서 연락 간 건 없었지? 엄마가 요즘 심정이 안 좋아서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당분간만 부탁해. 내가 대충 둘러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당신한테 연락 갈까봐. 주말에는 뭐 해? 오랜만에 애들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날씨도 좋잖아. 놀이공원은 무슨? 동네 공원도 한번 가본 적 없으면서. 왜? 그 여자랑 사이 안 좋니? 나가지 돈 밝히는 여자는 싫다며. 순수한 그 여자는 당신 몸뚱이만 가도 다 받아줄 거라고 했잖아. 우리는 당신 없어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이상하게 남편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자꾸 애들 핑계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지만 그다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죠. 그 뒤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외도한 남편놈과 이혼한 줄도 모르고 시모는 설날에 전 부치러 오라며 전화를 하셨죠. 너 지금 네 남편이랑 사이 안 좋다고 시댁에 이따위로 할 거니?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통을 안 해? 너 지금 어디야? 애들 데리고 너 이사도 갔더라? 왜 우리 집 핏줄 데리고 네가 이사를 가니? 사이가 안 좋으면 풀던가 해야지.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 보듬을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랑 살기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집 핏줄엔 아들이나 챙기세요. 저희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맘 같아서는 사실대로 말해드리고 싶은데 그댁 아드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 못 드리는 거니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앞으로 얼굴도 보지 말고 삽시다. 어차피 피차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댁 아드님 잘 보듬을 줄 아는 여자 데리고 갈 거니까 거기나 신경 쓰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니? 이게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아주 혼쭐이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당장 여기로 안 튀어와? 너 오늘 정말 끝장을 보자. 니년 안 오면 내가 튀어갈 테니 주소 내놔. 시모의 호통에 전 바로 외도녀 주소를 냉큼 넘겨줬어요. 2시간 뒤 남편은 시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난리가 나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만났던 상간녀는 시모가 그렇게 욕했던 동네 애딸린 이혼모였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그 이혼모와 바람이 난 거였죠. 시모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받아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남자들 알다시피 얼마나 어리석고
생각이 짧니? 너도 살아보니 알겠지? 남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년이 우리 아들 얼마나 꼬드겼는지 애가 홀라당 넘어갔지만 이제는 후회한다고 하더구나. 우리 애가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년이 불쌍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랑 잠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나 봐요. 애까지 임신했던데 축하드려요. 손주가 꽁으로 셋이나 더 생기고 거기다가 한 명 더 태어나겠네요. 그래도 원래 손주였던 우리 애들이 그 집에서 나왔으니까 좀 괜찮으시죠? 행복하시겠어요?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여자가 딱 거기 들어가서. 미안하다. 내가 알아보니까 걔가 사치하고 애들 방치해서 애들은 원래 아빠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매달 양육비만 150씩 보내야 한다는데 어쩌니? 우리 아들 그거까지 줘야 하게 생겼어. 어쩌니? 한 번만 우리 아들 받아주면 안 되겠니? 되겠어요? 참나. 외도해서 애까지 낳게 생겼는데 그게 되겠어요? 아, 그리고 모르시나 본데 이미 그쪽 혼인신고하고 살림도 차렸어요. 제가 받아주면 또 외도하는 건데 그럼 또 난리 나지 않겠어요? 이제는 그쪽 집안이랑은 끝입니다, 끝! 알고 보니 시모가 욕했던 그 상간녀는 본인 유책으로 이혼을 했고 매달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선 상간녀는 임신을 했으니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을 해줘야 했던 거죠. 남편은 결국 현 부인의 자식들 양육비에 임신한 세 자식까지 모두 부양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다더라고요. 거기다가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다시 사치를 부리느라 남편은 내내 쪼달리며 살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시모가 그 집 살림을 해주러 매일 그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고 남편은 하루 4시간도 못 자고 매일 일하러 다닌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친정 근처로 이사도 와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몇 년을 텅 비어버린 것 같았던 제 마음도 요즘 차츰 더 좋아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저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을 달려가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의 죽자사자 구애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 복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도 부러워하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비밀들이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그렇게 구애하며 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을 속여왔던 거였거든요. 얘가 괜히 거짓말 했겠니? 너 하나 잡으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건데 그냥 좀 봐줘라. 애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너 그것도 네 복이야. 얼마나 널 사랑했으면 이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그러니까 네가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응? 아, 치기공사가 치과 의사라고 거짓말한 게 큰 잘못이 아닌가요? 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애초에 치기공사라고 했으면 제가 결혼을 안 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요.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사기 결혼인지 아닌지. 다른 거 다 참아도 난 날 기만한 거 못 참아. 그리고 어머님은 치과 의사 아들 둔덕이라면서
저한테 차며 옷이며 집이며 다 받았잖아요. 그거 받을 때 미안한 마음 요만큼도 없었던가요? 솔직히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왜 저를 속여가면서 그랬냐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치기공사면 네가 결혼을 안 할까봐 속인 거야. 이런 내 마음 모르겠어? 그 정도로 널 사랑했다고. 그래. 네가 원하면 차며 집이며 옷 다 돌려주마. 널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겠니?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절대 우리 아들만한 남자 못 만나. 이렇게까지 널 좋아하는 남자 드물다. 그러니까 봐줘. 모든 게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직업조차 거짓말을 해가며 저랑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의사라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사소한 걸 속이니 사실 더 어마어마한 걸 숨기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이죠.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한 뒤 며칠이 지났고 저 역시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화해를 했어요. 찝찝한 마음이 가시진 않았지만 그냥 이 남자를 믿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해를 하자 시어머니도 잘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이런 시대가 없다 생각하며 내가 한 번만 넘어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다. 이제 다신 너 속이는 일 없을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너 같은 여자는 의사만 상대할 줄 알고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진짜 미쳤지. 너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잘 살아보자.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그 정도로 당신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고 난 애초에 의사가 아니었어도 당신이랑 잘 만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줘. 앞으로 어떤 고비들이 많겠지만 우리 잘 헤쳐나가 보자. 나도 묻어내지도록 노력할게. 당연하지. 이제 속이는 거 없어. 내가 널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살아가면서 갚도록 할게. 아유, 이제야 보기 좋다. 그래, 너 잘 생각한 거야. 이제 다 오픈했으니까 더 잘 지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 오히려 이번 계기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깨달았어요. 연애 시절부터 저에게 의사라고 속여왔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남편을 잘 믿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때 남편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답니다. 자기야,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내가 알면 뭐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래? 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아, 미안해. 이런 내가 싫을까봐 그랬던 거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진짜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또 거짓말한 게 있어? 그냥 바로 말해줘. 안 그러면 진짜 화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기공실도 자기 게 아니면서 본인이 차린 거라고 거짓말을 해? 자기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얼른 말해줘. 지금 말하면 조금이라도 용서가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없어. 의사가 아니니까 기공소라도 내 거라고 한 거야. 미안해. 이제 진짜 너한테 거짓말하는 건 없어. 맹세해. 남편의 또 거짓말로 마음이 안 좋았지만 완전 자존감이 낮은 남편이구나 생각하며 마음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자존감을 끌어올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랑으로 보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다시 잘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모든 사건을 아시고 충격을 받았는지 친정아빠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서둘러 친정에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이 많이 노쇠해지신 아빠를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서둘러 유산을 정리한다며 저희를 각자 불러 모아 얘기를 하였고, 오히려 유산 분배보다는 아빠가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창창한 날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니 말이죠. 아빠,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직 정정한데. 그리고 이건 아주 나중 문제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뭘 그리 성급하게. 그래도 미리 해놔야지. 내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살아생전에 정리를 해야 유산 싸움이 없는 거야. 그래도 그렇죠. 벌써 무슨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약한 말씀 하실 거면 꺼내지도 마세요. 에이, 아버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미리 하는 것도 좋은 거야. 요즘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도 장난 아니라고. 역시 아버님 현명하십니다. 삼남매니 알아서 잘 분배해 주실 거라 믿어요. 뭐 아무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여리니까 제가 옆에서 잘 보듬어야겠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각별히 여기는 귀한 딸이니 잘 분배해 주실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 말이 맞죠? 일단 유산 분배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예전부터 다 생각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별말 없이 잘 따라주길 바랄게. 괜히 아빠가 아프시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애초에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저희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받아들여 주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앓이를 하셔서 몸이 약해졌나 싶은 마음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나약해진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도 아빠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옹호를 하였고, 결국 전 아빠를 말릴 수 없었어요. 아빠는 저희가 다 있는 앞에서 유언장을 쓰시겠다고 했고, 종로에 있는 작은 노다지 건물을 막내 동생에게 먼저 상속을 해준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재산에 관심이 없던 터라 아빠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이 일이 제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의 얘기가 끝나자 남편은 분개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분개하며 아빠에게 따지는 모습에 저 역시 너무 큰 당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버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딸이랑 아들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가족 앞에서 뭐라는 거야? 갑자기 당신스럽지 않게 얼른 조용히 앉아있어. 소란 피우지 말고. 아니, 자네가 지금 한 얘기 다시 해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내 빌딩을 막 내준다는 게 자네한테 뭐 상관이 있다는 거야? 아빠의 표정은 의미심장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기가 막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분개한 장면과 더불어 저희 아빠에게 쌍심지를 켜고 대드는 모습에 이건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해보라며 남편을 예의주시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에게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이 돈 아니면 저와 살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신나게 토해내는 남편을 보니 정말 혼란스럽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었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 노다지 건물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전 그 건물은 꼭 제 와이프가 받길 원했는데 어떻게 이걸 막내 처남을 줄 수 있죠? 솔직히 이게 사기 결혼이지 뭡니까? 재산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결국엔 본인 건 없잖아요.
저보고 의사라고 속였다고 뭐라고 하실 거 하나 없어요. 재산 하나 못 물려받는 여자였으면 그런 쇼도 안 했다고요. 그럼 자네는 우리 딸 재산 보고 결혼을 한 거라는 거야? 아, 뭐 이런. 처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더니만 결국 딴 맘을 품고 내 딸한테 접근했던 거구먼. 내 말이 틀려 맞아. 됐고, 자네 마음 다 알았으니 소랑 그만 비우게. 내가 생각 좀 해야 하니. 마음을 알았으면 제 와이프한테 주시라고요. 장녀에다가 아버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면서요. 막말로 이 여자 제가 평생 책임지고 살 건데 제가 어쩔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딸 울면서 사는 거 보고 싶어요? 뭐라고? 당신 이게 무슨 추태고 태도야. 당장 아빠한테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나 진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너네 아빠한테나 말 똑바로 하라 그래. 너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냐? 내가 붕괴 안 하게 생겼냐고. 그리고 용서? 이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도 내가 널 받아줄까 말까라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 거보다 네가 더 나빠. 부잣집 공주인 줄 알고 여태껏 모셨더니 이거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공주님이었잖아. 기가 막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갑작스레 남편의 본색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친정아빠도 충격을 받으신 듯 했답니다. 제 동생들도 남편에게 따지고 화를 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저였어요. 그동안 날 진정 사랑해서 직업도 속이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제 뒤에 있던 배경 때문에 나랑 결혼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부정당한 것 같아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홀로 집으로 올라가 버렸고 오히려 남동생들은 잘 됐다며 이 기회에 끝장을 보라고 저에게 다그쳤답니다. 아빠는 그럼에도 신중히 유언장을 써내려 가셨고 전 그 일이 끝난 후에야 집에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이혼장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직업까지 속이고 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다 네 아빠 돈 보고 그런 거라고. 근데 노다지 빌딩 빼면 뭐가 남긴 하냐? 그 건물 내가 알아보니까 월세 수입만 장난 아니던데. 그게 네 거가 아니면 내가 너랑 왜 살아? 이혼해. 건물주 물 건너갔으니 이혼이지. 캬, 내 인생도 조졌다 진짜. 장렬합시고 엄청 뜯어올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당신 진심이야? 그 빌딩이 내 거 될 줄 알고 그럼 나랑 결혼한 거네? 진짜 이런 신박한 또라이가 다 있다니. 난 당신이 의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는데 당신은 내가 빌딩주가 아니면 상관 있는 거구나. 그렇지? 이게 당신 본심인 거지? 당연하지. 내 본심이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너랑 내가 왜 살아? 우리 엄마도 엄청 화났어, 너 때문에. 말을 말자. 뭘 저런 애 데리고 말을 하니? 너 잔말 말고 이혼 도장 찍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거야. 그래야 우리 아들도 다시 인생 피기할 여자 만날 수 있지. 요새 뭐 이혼이 흠이니? 하여튼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괜히 너 같은 거 만나면서 의사라고 거짓말 한 거잖아. 힘만 뺐네 아주. 좋은 말 할 때 합의 이혼해라. 어차피 너도 손해볼 거 없잖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려거든. 아서. 우리 아들 얼른 손자리 알아봐서 제가 해야 하니까 니네 아빠도 노망난 거지. 그걸 막내한테 줘? 에휴. 말 다 하셨나요? 지금 이 말씀 절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도 성격 급하다 하니까 엄청 급하기도 하네. 그래, 서로를 위해 빨리 헤어지는 게 낫겠지. 당신이 그 정도의 남자였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야. 깨끗이 끝내자. 나야말로 네가 아무것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어. 지금껏 내가 왜 이렇게 기고 살았는데? 저 역시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흰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합의이혼에 이르렀답니다. 이 가정에서 애초에 남편이 직업을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을 하려고 이곳저곳 변호사들을 알아봤지만 사실상 이 제도는 법정 싸움이 꽤나 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 또한 밝히기 어렵다고 했고 결론이 확실하지도 않은 싸움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빨리 끝낼 수 있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막막하면서 슬픈 날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서 겁도 나고 뭔가 홀로 세상에 나가 떨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서 공허하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더욱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뒤에 저를 응원해주는 식구들이 있었기에 그 시간을 홀로 감내할 수 있었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3년 전 나약했던 저와는 딴판이 된 모습으로 홀로 서기를 했답니다. 이젠 그 누구를 마주해도 당당한 여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그래도 진짜 지금은 너무 보기 좋아. 누가 봐도 당당하고 멋지고. 고맙다. 뭐 니들 도움이 컸지. 맨날 같이 술도 마셔주고 용기도 주고. 솔직히 너네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고맙다. 뭐가 고마워. 당연히 누나니까 옆에서 용기를 줘야 맞는 거지. 누나야말로 고생했어.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 내가 받은 거 그대로 아빠랑 너희한테 갚아야지. 그때 아마 우리 식구들 없었으면 진짜 아득하다. 누나가 더 잘할게. 제 뒤에서 든든하게 저를 서포트해주는 동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제가 잘하는 것을 살려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뭐 하나에 매달리자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달려온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거래처 미팅이 잡혔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투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인 제가 직접 가서 거래처 직원을 만나야 했어요. 그렇게 전 다시는 볼 수 없고 보지 않을 것 같던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절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절 그때와 똑같은 여자로 취급을 하면서 본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듣다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널 이런 데서 보다니. 네 아빠가 뭐 물려준 거라도 있냐? 네가 여길 어디라고 들락거려? 난 일 때문에 왔으니까 비차 아는 척하지 말자고. 어차피 얼굴 봐도 좋을 거 없으니까. 아, 맞다. 내가 너랑 이혼하고 알아봤는데 그 종로 노다지 건물 팔아 넘겼더라. 네 막내 동생 간 사이즈가 콩알만 해가지고 그런 거 어디 관리나 할 수 있었겠냐? 그렇게 재산 분배해주고 네 애비 살아는 있냐? 그때 거의 다 죽어가던데 노인네가 죽기 직전이라 그런지 노망이 나가지고 너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알아? 괜히 너한테 시간 낭비해서 이혼남이나 되고 말이야. 에휴, 재수없어. 너랑 얼굴 붉히고 싶지 않고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니? 어차피 이제 남남인걸. 네 볼일 보고 가기나 해. 아는 척 말고. 그리고 나도 너랑 엮여서 재수없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나 역시 중요한 볼일 있으니까. 어쭈, 많이 컸다. 지 애비 등에 업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뭐 이제 독립이라도 했나 보지? 그래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여자 사람일 뿐이지. 네 뒤에 돈 많은 애비가 있으면 뭐해? 그 돈 다 물려주지도 않는데. 아들들한테 물려주고 넌 땡전 한 푼 안 준다는데. 참 너도 너다. 그러면서 네 애비한테 붙어있고 싶냐? 너도 네 갈 길 찾아. 어차피 재산이야. 아버지가 누굴 특정해서 물려주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는 거 모르니? 무식해서 말을 말아야지. 이혼 후 마주친 남편은 저에게 비아냥거리며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스스럼 없이 하였고, 이런 남자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무시하려던 찰나, 제 비서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남편의 눈이 희둥그레해졌답니다. 대표님, 다운 상사 직원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한데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운 상사가 시간 약속은 칼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큰 투자라서 믿고 맡기려 했는데. 대표라니? 그리고 다원 상사라니? 그럼 설마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너라는 말이야? 여자라는 건 들었는데. 설마 다운 상사에서 나오기로 한 과장이 너였어? 아니, 치기공사는 때려치운 거야? 하,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 와, 돈 많은 여자 후리면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의외네? 그래, 네가 보기에 좋은 철강 기업 대표가 나야. 왜, 놀랐니? 너랑 이혼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렸어. 아, 그리고 아까 네가 물은 우리 아빠 정말 건강히 살아계셔. 뭐 말해봤자 지금 너한텐 의미 없겠지만 아빠가 그날 유언장 작성하신 거 자작극 하신 거야. 널 테스트해 본 거지. 테스트라니? 지금 너네 아빠가 날 시험해 본 거라는 거야? 왜? 아니 일단 앉아서 얘기하자. 심장이... 이혼 후 5성급 호텔에서 비서가 건네는 내 직함을 듣고 놀란 남편에 더불어 제가 하는 얘기에 남편이 개거품을 며 심장 발작을 하였고, 그 길로 쇼크를 받고 쓰러진 남편은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같이 동행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래처 직원이니 저와 제 비서가 같이 동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헤어진 3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남편은 칠기공사 일을 하다가 폐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후유증으로 협심증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이야기에 쇼크를 받아 갑작스러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도 5성급 호텔이어서 그런지 재빠른 응급처치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이었고 얼굴은 멀쩡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깨어나서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말 그대로야. 네가 직업까지 속이고 나랑 결혼한 게 아빠는 용 찜찜하셨던 거지. 과연 그런 사람이 날 진정 사랑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드셔서 널 테스트 해봤는데 바로 면전에 대고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하니 아빠가 생각한 게 맞았던 거야.
넌 오로지 돈만 보고 나랑 결혼한 거니까 아빠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겠지. 재산이 나한테 없으니 나랑 결혼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노다지 건물 아빠가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월세만 받아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 인생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 전공 살려 지금의 사업 시작했고 이렇게 합장해서 잘 된 거지. 근데 널 여기서 만나다니 진짜 웬 우연이라니? 종로에 건물 팔아서 지금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잘 돼서 나 역삼동 건물주야. 너 참 성격 급하지?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또 충격을 받은 양 심장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뻔뻔한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며 본인이 피해자라고 절 다그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인간은 변치 않는다고 느꼈어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 아버님이 그럼 날 작정하고 속인 거니 기만한 거 아니냐?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어쨌든 그날 쇼만 안 했어도 너랑 이혼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님의 자작극으로 이혼한 거잖아. 그게 아니었음. 난 버러지 같은 너랑 평생 살았겠지. 네 두 얼굴도 모르고. 진짜 아찔하다.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공과사는 똑바로 해야 하니까 너네 회사랑 하기로 한 일은 그대로 진행할 거야. 어차피 너 같은 피라미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망칠 순 없잖아? 직원 통해서 너희 회사랑 협상 들어갈 거니까 이제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아, 치료 잘하고. 돈도 없는 데다가 몸도 아픈 널 어떤 부자 여자가 받아줄지 의문이긴 하다만 네 인생 목표가 부자 여자 후려치는 거니 잘해봐.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진 뒤 전 응급실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 위치에서 잘 살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된 모습을 전 남편이 봐준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이 모든 게 억울했는지 퇴원을 한 뒤 제 회사에 찾아와 저를 만나겠다고 로비에서 소란을 피워댔고 하도 성화해 결국 만나 주었어요. 돈에 눈이 돈 남편에게 수치심이란 있어 보이지 않았고 그저 로비에서 엄청나게 저를 불러대며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나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아? 나 한 번도 너 잊어본 적 없는 거. 사실 돈 때문에 너랑 결혼한 거 맞아. 근데 날 사랑하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때 너랑 이혼하고 진짜 후회하긴 했어. 돈이 뭐길래 내가 널 잃나 싶어서. 계속해봐. 들어는 줄게. 뭐 들어주는 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와 결론만 말해줄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우리 더 잘해보면 안 될까? 뭐 지켜봐도 좋아. 솔직히 바로 합치자는 건 아니야. 너도 날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나한테 기회만 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면 넌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리고 그날 호텔에서도 나 업신여겼잖아. 근데 갑자기 왜? 미련이지 뭐. 원래 관심도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결혼하면서 살 때 좋았잖아. 당장은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 너도 마음 좀 풀고 나 받아들일 준비만 해줘. 그리고 아버님한텐 내가 따로 가서 사죄를 할게.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그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전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음식점에서 나온 파스타를 얼굴에 부어버렸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그럴싸하게 꾸미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파스타 국물을 맞은 후에야 정신이 들었는지 또다시 고소를 한다며 난리를 피더라고요. 2가지 버전을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하나는 빌어서 내 마음을 돌리기와 2번째는 윽박지르면서 내 마음을 돌리기였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래, 연기하는 거 나도 힘들다. 됐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줘야지. 내가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너랑 이혼한 건데 위자료는 줘야 할 거 아니야? 한 번 갔다 온 놈이라고 제가도 힘들어. 너네 엄마가 너 재혼시킨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켰는데 재혼이 힘들다니 그것도 웃긴다. 하긴 치기공사 나부랭이가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부잣집 여자가 너한테 콩깍지가 쉬겠니? 너도 현실을 파악한 거야? 너한테 줄 위자료가 있으면 이걸로 기부나 하겠어. 정신 차리고 살아. 남자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하려는 대들보를 가지고 살란 말이야. 남 등쳐먹지 말고. 내가 어쩌다 너란 놈한테 코가 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젠 다시 안 그러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아유, 끔찍해. 정 그리고 자리를 떴답니다. 역시나 남편은 변한 게 없었고 돈만 밝히는 그 심성 또한 여전했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분했는지 결국 저희 아빠에게 작정하고 딸을 이혼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게 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하찮아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소송은 시작이 됐지만 정말 짧게 혐의 없음 판결이 났고 남편은 괜한 변호사비만 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어찌나 빠른지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회사 로비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친 것을 직원들이 보곤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고 그 일로 남편 체면은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조은철강 대표랑 원래 부부였대. 근데 그것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했다가 뭐 아버지가 딸한테 상속 안 해준다고 하니까 바로 이혼한 거래잖아. 인상 무시 못한다고. 진짜 김 과장 그렇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명품 입고 다니는 여직원들만 골라서 꼬리치잖아. 집에 돈이 좀 있나 싶어서. 그럴 줄 알았다. 진짜 왜 그러고 사냐? 인생이 불쌍하다. 남 등쳐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밥맛 없어. 결국 남편은 이 일로 회사 징계위원회까지 소집이 되었답니다. 회사 명의를 실추하고 회사 내 맞지 않는 인격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말이에요. 남편은 끝내 억울함을 표했지만 그동안 여직원들에게 기웃거렸던 증언들과 더불어 남편의 근무 태만까지 모두 다 남편에게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갔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혼 후 처음으로 전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 나간다며? 그럼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이제 폐 때문에 치기공일은 하지도 못하고 거기도 그나마 지 고모부가 백을 써서 회사에 꽂아준 건데 거기마저 잘리면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니? 그래도 남자가 직업이 펀듯해야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 회사에 큰 투자를 좌지우지 한다며. 그럼 네 말은 들어줄 거 아니냐? 내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거니까 제발 한 번만 우리한테 기회를 줘. 우리 아들이 너한테 괜히 그랬겠냐?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하마. 아니요. 본인이 지은 죄는 달게 받아야죠.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이젠 제가 벌을 줄 차례인데요. 솔직히 다 본인이 만든 거 본인이 받은 건데 뭘 그리 저한테 사정을 하세요? 어머님 노래 부르던 거 있잖아요. 뭐 돈 많은 여자한테 재혼시킬 거라고. 어디 한번 돈 많은 여자 찾아보시고 재혼시키세요. 그럼 그 여자가 먹여 살려주겠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너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안 된다는 거야? 애가 어쩜 그렇게 싹수가 없냐? 어른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들어줘야지. 어른도 다 같은 어른이 아니잖아요? 아들이랑 작정하고 여자 하나 등쳐먹으려는 당신 부탁을 내가 이제 와서 왜 들어줘야 돼요? 그래, 네가 좀 잘 나간다 이거지? 너 사람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벌 받는 거야. 나쁘고 요망한 것. 저를 나쁘고 요망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근데 어머님은 더하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어른이라 내 입에서 험한 말 안 나가게 정말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들 팔아 장사할 생각 마시고 열심히 건물이라도 닦으며 돈을 버세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개의치 않았답니다. 전 그리고 남편에 대해 아무런 옹호도 해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직급이 해임되어 사실상 나가라는 식으로 통보가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다른 곳에도 경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집에서 백수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남등의 빨대 꽂고 살려고 했던 남자의 최후라고나 할까요? 본인 인생 본인이 꼬은 거나 마찬가지죠. 전 그리고 중국 투자건이 대박이 나면서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물론 이런 인생을 살게 도와준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제가 더 잘 되어서 가족들한테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실 그때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고 구구절절 이런 사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은 몸과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어 건강해졌어요.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나쁜 사람들은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한테 슬픔을 주며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두서없이 말이 긴 것 같아서 얼른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